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은 생물자원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국내 유일의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으로서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대표 자생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물산업의 리더, 국내를 넘어 국가 생물자원 연구의 홍보로서 인류 발전에 임하지 않은 세계 인류 자원관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It's 2 p.m. baby. We back to the old school. Come on. 두근두근 달려 오늘은 내 맘을 아직도 모르니. 한 걸음 가까이 내게 다가와줘. 모든 걸 너에게 다 줘. 두근두근 달려 오늘은 내 맘을 아직도 모르니. 한 걸음 가까이 내게 다가와줘.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항상 널 보고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Let's go. 난 너만 보면 내 맘을 아직도 모르니. 왜 아직 그걸 몰라.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내 모든 걸 다 너에게. 내 맘을 알아줘 baby. 알겠다고 말해줘.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 지금 어서 내게 대답해줘. 어떻게 제작이 되는가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PPT 자료를 준비했어요. 목차를 보시면은 표본의 종류하고 표본 제작 과정하고 수장하는 이런 정도의 순서로 되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표본의 종류에는 가박제가 있어요. 가박제는 외부 형태를 연구하는데 활용하는 연구용 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박제, 가짜는 말 그대로 가짜, 박제가 아닌 가짜로 만들어 놓은 박제인데, 요 가박제의 장점은 여기 보신 이게 이제 조류 가박제 표본이에요. 쭉 눌러보시면서 직접 만져보세요. 이 본박제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소장, 보관, 운반하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움직일 때도 조심스럽고. 근데 저렇게 가박제를 만들어 놓으면 연구자들이 가방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고 또 뭐 쇼핑백에 넣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반하기 상당히 좋고 어느 한 곳에 서랍안에다 넣어놔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박제를 만들게 된 거는 연구자들이 이제 필드에 나갔는데 많은 수의 채집을 했어요. 샘플들을 채집했는데 날씨가 덥고 하다 보면 이런 냉동시설이나 이런 게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런 표본들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부패가 된 표본들을 어떻게 온전한 형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만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가죽을 가지고서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박제가 다 저렇게만 만드는 건 아니고 각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각 학교의 교수님들마다의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형태로 가박제를 이제 만들고 앞으로 만드는 표본들은 이제 저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하게끔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보시는 게 조류 가박제 표본이고요. 여기 이제 포유류 가박제예요. 이거는 이제 등출지예요. 제주도에 온 건데 여러분들 만져도 돼요. 이 다 세척 작업하고 여러 가지 공정이 다 거쳐서 좋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하고 몸을 빼내고 두개골하고 날개뼈, 다리뼈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적출을 해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다박제고요. 본박제는 전시민 연구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본박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살아있을 때의 생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생태를 잘 알아야지만 그 본박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표본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몇 개체 한 10개 이상의 꿩만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오리를 주면 외형은 오리인데 형태는 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제 기술은 습득을 했는데 생태를 모르는 거죠. 생태를 잘 알아야지만 좋은 표본을 만들 수 있고, 표본을 제작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태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좋은 표본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골격박제가 있어요. 골격박제는 저 뒤에 보면 호랑이 있죠? 네. 저게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 암컷인데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부패가 된 상태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연구용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골격박제를 만들어요. 이런 골격박제 만드는 제작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 자연 매장법 그래갖고 땅에다 묻었었어요. 그냥 묻어서 자연적으로 곤충이 분해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분해 방법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곤충들이 분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화액을 내보내는데 이 소화액이 뼈에 검게 그 착색이 돼요. 그러니까 뼈가 하얗고 깨끗해야 되는데 아주 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을 피하고 중탕법을 써요. 삶는 방법. 삶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오랜 기간 삶다 보면 연골이나 약한 부분들이 다 녹아내려요.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녹았다고 생각해도 이 동물의 뼈는 일정 기간 성장을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을 해놓으면 건조 과정에서 트임 현상이라든지 쪼개짐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서 그 다음 사용하고 있는 게 벌레를 이용하는, 그 우리나라에는 수시렁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수시렁이라는 벌레를 이용해서 그 표본을 만드는데, 이 수시렁이가 재미난 게 뭐냐면 그 경골은 절대 먹질 않아요. 단백질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체를 이제 많은 부분에 단백질을 떼어내고 조금 남은 거를 벌레들한테 같이 넣어주면은 벌레들이 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정교하게 다 갉아먹어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 벌레가 만약에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탈출을 했을 때 다른 벌레, 그러니까 다른 표본에 그 침투를 했을 때 표본은 거의 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요새는 지금 여기에는 기입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그 효모, 그러니까는 미생물로 그 골격을 적출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 몸에 단백질이 그 들어가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잖아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떻게 분해하다 보면 뭐 트립신으로 뭐 바뀌고 뭐 이런 그 화학적인 그 진행을 하는데, 그 효모를 가지고 이용해서 요새는 적출을 해요. 근데 이 효모 작업이 그 예를 들어서 고라니 한 마리를 통째로 넣었을 때 수족관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약 일주일 안에 분해가 다 돼요. 아주 깨끗하게 잘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방법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춰야 돼요.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수저통하고 그 효모가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 인체 온도하고 같으면 돼요. 한 36.5도에서 37도, 8도 사이에서 가장 많은 그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적출하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효모를 이용하면 냄새가 안 나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럽 효모를 쓰려고 그러는데 세관에서 통과를 잘 안 시켜줘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발전을 하면은 그런 효모가 그 개발이 되면 그런 적출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진짜 골격도 부서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DNA 조직을 이용하기 위해서 액침표본에다 담아놔요. 근데 액침표본 담을 때는 알코올 70%와 증류소 30%. 근데 요거는 액침표본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무척추 다르고 또 식물 다르고 해조류 다르고 포유류 달라요. 이 그 알코올하고 증류소의 그 비율은 다르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표본을 제작하고 수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체진물이 들어오면 생체는 DNA나 살아있는 것들은 사육실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유전자 재료로 이제 그 근조직을 적출시킨 것들은 이제 유전자 센터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표본을 만들고 DB 입력하고 그 임시수장고에서 완전 건조시킨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끝나면 본수장고로 올라가요. 본수장고 오늘 가보셨죠? 네. 거기 본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각각 라벨에 모든 것들이 기록화되어 있어요. 한 점 한 점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표본들이고요. 지금 이제 제작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측정을 다 마친 하체를 용골이라고 해서 가슴 뼈 부분에 있는 그 가슴뼈 용골이라고 해서 그 돌출된 뼈가 있어요. 그 뼈 부분만큼을 절개하고 그 절개해서 안에 이제 생체를 빼내는데 이 박제라는 걸 만드는 거를 잘 설명을 안 들으시면은 긁어내고 파내고 막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요 생체를 빼내면은 그 꼭 저기 같아요. 통닭. 그 왜 생닭 있잖아요. 생닭 빼는 거랑 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장기는 구경할 수가 없어요. 장기는 복막이라는 막에 덮여 있어 갖고 장기는 볼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목, 어깨, 다리를 뺀 후 마지막에 꼬리뼈를 절단하면은 몸체 트렁크는 나오게 돼요. 트렁크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 어떤 종은 외형상으로 암수 구별이 돼요. 근데 또 어떤 종은 외형상으로 암수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복을 합니다. 개복을 하면 여기 두 개의 생식기가 있어요. 요거는 순놈이고 요 안에 알집이라는 게 있죠. 알이 있으면 암컷이에요. 그래서 표본을 만드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암수 동종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게 저희들한테 오는 폐사체가 이렇게 신선한 폐사체가 오진 않거든요. 또 신선한 상태에서도 거쳐 이렇게 오다 보면은 장기는 녹아요. 녹아버리면 저희들이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흔적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기입을 안 해요. 추정해서 암컷 같은데 수컷 같은데 이걸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보는 것만큼만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근육을 따로 그 킵해 갖고서 DNA 샘플로 보내면 DNA 이제 유전자원 센터에서 또 그 시료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생체를 다 빼낸 모습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거를 날개, 다리, 머리를 그 남아있는 뼈 조각들을 긁어내고 근조장들을 절개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사를 삽입해서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몸심이라는